오늘 만도 이야기는 전에 예고했던 대로 정몽원 회장 최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최고 경영자. 그렇다면 최고 경영자의 책임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뤄져 왔을까요? 옛 기억을 되살려보면 2016년 문막공장 희망퇴직은 정몽원 회장과의 어떠한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9년 6월 24일 정몽원 회장의 담화문으로부터 만도 역사상 처음으로 사무직에 대한 희망퇴직이 시행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말미암아 육참골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육참골단은 상대로 하여금 내 살을 베게 하고 나는 상대의 뼈를 찌른다는 뜻입니다. 이거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마치 그 삼국지에 나오는 1대1 대결 장면을 뜻하는 얘기 같습니다. 정몽원 회장과 정재훈 전무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19일 날 만두노조는 드디어 정몽원 회장과 면담을 했죠. 그 내용을 소개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유감 표명과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 현장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사업 분리 매각 역시 생각 없음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과의 면담을 비웃기려도 하듯 12월 15일 사측은 주물공장 외주와 전사 유효인력 해소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사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공문을 만두노조에 보냈습니다. 약 5개월 정도 지나서 말을 바꾼 겁니다. 정몽원 회장의 담화문, 사무직 희망퇴직, 정몽원 회장의 면담을 통해 현장 희망퇴직 계획은 없다던 사측이 전사 유효인력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전사 고용안정위원회 열자는 요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노동조합을 만나 신소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탁이라는 사장을 비롯한 노사관계 책임자가 정 회장을 우습게 본 것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해석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몽원 회장이 새빨간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꽂아 놓은 보리자루이거나 있죠. 불리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 회장의 발언과 상반되는 전사 유효인력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다루자는 공문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론에 비춰진 정몽원 회장의 자격 논란도 되돌아볼 만합니다. 이 자격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일각에선 정 회장이 자신을 제외한 종업원들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영 형태를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경제금융신문 자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사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정몽원 회장은 국민연금 및 복수의 자문기관 등이 반대한 임원 중 2020년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만두노조에서도 정몽원 회장 HL 만두이사 재선임 반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할 정도입니다. 이 모두 정몽원 회장이 자초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문 경영인 체제가 시급합니다. 2020년 만두노조는 전사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상표권 수수료 인하와 정몽원 회장의 사제 출연을 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교섭 마무리 시점에 정몽원 회장과의 만남에서 위 내용은 결국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원 회장에 대한 자격의 의문을 풀기 시작했다는 점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만도지부도 대자보 먼저 책임 경영부터 따진다 해서 만도를 떠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특수관계인 매출이 높은 지주사 HL홀딩스의 사내이사인 정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라며 정 회장이
HL 만도와 HL DNI 사내 이사까지 겸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인터넷 뉴시스의 정몽원 회장 기사를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